다이로텍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워시아 여름 케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징이 생겼냐면, 다육이 속이 있잖아요. 다육이 속은 있어요. 다육이 속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속별로 어떤 매니아들이 생긴 게, 이 하워시아가 좀 그걸 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다육식물에는 뭐 에키베리아, 그 다음에 뭐 그랍토베리아, 그랍토페탈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에오니움, 그 다음에 또 탑도리 같은 경우 크라슐라, 그 다음에 또 방울복랑에 속해 있는 오비큘라타, 그 다음에 또 미인 종류가 속해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속이 있어요. 이제 또 더 넓게 하면 이제 메센부리라고 해서 작은 아이들 부류가 있는데, 코노립톱스 아이들도 이제 있고, 하워시아들도 이제 이렇게 있고, 에오니움들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게 하워시아나 코노립톱스가 이제 따로 분류가 돼서 이제 큰 군을 이루고 있고요. 에케베리아 안에서도, 그러니까 다육식물, 에케베리아, 그랍토베리아, 뭐 그랍토페탈 이런 속에서도 어떤 군을 이루는 거는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계열의 창다육들을 또 많이 이렇게 특화가 돼갖고 키우고 있고, 여기에서도 또다시 이제 금종류만 이제 전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지금은 더 매니아틱하게 지금 어떤 군집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최근 한 4년, 5년 사이에 요 에오니움만 또 본격적으로 키우는 에오니움 속 다육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키우시는 분들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는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네들은 얼굴 자체가 그냥 우리가 잎을 잎을 관상하는 게 포인트인데, 잎 자체가 워낙에 꽃처럼 예쁘기 때문에 잎이 꽃노릇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관엽식물만큼 사이즈가 좋은 애도 있고, 조금 작게 키우면 또 작게 키울 수도 있고, 색상이 진짜 스펙트럼이 넓게 다양한 색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에오니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 이제 에오니움 케어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에오니움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이제 도가 트셨겠지만, 이제 다육식물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분들께 좀 이야기를 나누자면, 에오니움은요, 먼저 에오니움 속들이 이제 종류가 조금 또 나누어집니다. 키가 조금 작고 소형종 에오니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통한 목대 가지를 가지고 있는 에오니움이 있고, 이런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가지가 얇고 뿌리가 굉장히 뻣뻣하게 그렇게 나는 또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오니움도 여러분들 우리가 소인재, 유적고, 그 다음에 또 아도데스, 또 린들레이 같은, 또 그 다음에 애연금, 요런 좋게 약간 조금 사이즈가 작으면서 잎도 조금 작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노비아 속들이 또 에오니움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라노비아는 꽃이 에오니움하고 똑같이 피기 때문에 그라노비아들은 다 에오니움 속으로 편입이 돼서, 왜 얼굴 하나가 땅바닥에 착 붙어 있고 느낌상 마치 바위솔 같이 그렇게 크는 아이들 있잖아요. 자, 그런 아이들도 다 에오니움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키가 크고 얼굴 로제트가 예쁜 에오니움 중에서도 또 종류가 또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자고 하자면, 목대가 얇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앙상하게 공기뿌리가 정말 잘 나는 그런 종류 아이들이 있어요. 자, 까라솔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는 요 로스코프, 요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썬버스트, 자, 요런 아이들은 또 그런 종류에 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법사 종류라고 불렀던 아이들은 목대가 조금 통통하고 굵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법사 종류라고 불렀었는데요. 요즘에 대부분 유통이 되고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는 아이들은 법사 종류에 속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대가 굵고 통통한 아이들, 그 다음에 옆 자체가 조금 넓고 환엽인 아이들을 더 많이 선호하죠. 자,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 에오니움들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형종이라고 해서 겨울에 조금 더 겨울에 성장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름에 휴면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도데스나 엘히오로, 그러니까 그라노비아 속 계열 아이들을 보면은 여름이 되면 진짜 알이 이렇게 딱 오므러져요. 이 알이 딱 오므러진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광합성을 하려면 펴져 있어야 되는데 딱 이렇게 오므러져 있으면 광합성도 안 하고 호흡만 겨우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확실히 여름에 잠을 자고 있구나라고, 이게 딱 눈으로 딱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도데스나
그라노비아소 아이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걸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휴면을 하는데, 자, 여름에 휴면을 한다고 해서 아예 물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애들도 관수는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하엽이 좀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수는 해주시되 너무 물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기능이 약간 조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떨어져 있는, 전체 100% 가동을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의 어떤 그런 지금 그 기능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우리가 40% 정도?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러면 주던 거에 한 40% 정도만 관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름 관수는 여러분들 푹 주면서 간격을 띄게 주기보다는 똑같은 양을 관수를 하더라도 좀 간격을 좁혀서 좁은 간격으로 조금 자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관수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물을 한꺼번에 진짜 막 줄줄 흘러내릴 때까지 그렇게 주지 마시고, 자주 소량씩 주면서 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케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관수 관리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지금은 약물을 하기에는 정말 부담이 큽니다. 이게 잎의 약물 관리를 하기에도 부담이 크고요. 이제 흙에다 약물 관리 하기에도 부담이 되게 큰 계절이기 때문에 당장 벌레가 생겼거나 무슨 뭐 우리가 병해충의 어떤 그런 이런 케어를 하기보다는 생겼을 때 방지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 키핑장에 우리 매니아님들 다육이들이 지금 이 에오니움만 집중적으로 타는 벌레가 생겼어요. 이 잎을 갉아먹고 그 안에다가 알을 낳고 애벌레들이 기어다니는데, 원래는 에오니움이 자기를 방어하는 그 물질을 내보내서 얘네들이 되게 꼬롬하고 독특한 냄새가 나서 다른 벌레들은 얘네들 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똥파리라고 하잖아요. 꾸름꾸름한 냄새 좋아하는 벌레가 있는 것처럼 얘네한테도 얘네를 좋아하는 벌레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유독 에오니움에만 지금 벌레가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부전나비 피해를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부전나비 피해 양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마치 부전나비 피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지금 애벌레 피해가 있고요. 애벌레가 잎 사이 안에서 보호막, 그러니까 잎 보호막이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갖고 약물도 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언니들이 약을 뿌렸을 때 애들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애들은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에오니움이 꼭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어떤 지금 증상들이 있으면서 잎들이 너무 못생겨졌다 하면은 그거는 애벌레에 이게 지금 피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의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약물, 원래는 이 지금 에오니움 같은 경우에는 목대 무름 같은 게 잘 오는 애들이 있어요. 품종적으로 있는데, 이렇게 목대가 굵은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좀 그런 목대가 얇은 아이들에 비해서는 좀 건강한 편이긴 하지만, 자, 요 녀석들은 지금 계절보다는 조금 더 좀 이른 한 5월 경쯤에나 살균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은 약물도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갈이에 관해서는 에오니움을 뿌리로 그대로 가져가는 분갈이는 괜찮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사정이 있어서 적심했다고 하면 공기 중에서 뿌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식재해 놓고 물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우리가 요 에오니움은 여러분들 보통은 다 금이잖아요. 다 금들이 지금 다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에오니움들은 차광이 필요합니다. 땡볕에 얘네들이 계속 그렇게 놔두면 금이라서 타기도 하거니와 애들이 안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요 애들은 여러분들 이게 약간 차광이 필요하니까, 자, 차광을 해 주시면서 온도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에오니움 여름에 좀 더 건강하게 날 수 있고요. 다시 관수는 많은 양을 주면서 너무 이제 푹 먹이면서 간격을 띄기보다는 좀 이렇게 살짝 관수를 해가면서 좀 자주 관수를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오니움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잎들이 너무 커가지고 애들이 안 이쁘다 하면 큰 잎들은 밑에 애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잎들을 정리를 해주시는데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지금 키워냈거든요.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로스코프 금을 계속 지금 케어를 하는데 지금 화면에 안 잡혀가지고 제가 로스코프 금 제 로스코프 금이 진짜 예쁘게 컸어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정말 볼품 없었거든요. 자, 요 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까라솔이나 썬버스트처럼 잎이 목대가 굉장히 얇으네. 잎도 상대적으로 좀 얇고 무거워지면은 뭐 얘도 엄청 통통하게 예쁘지만 얘는 생얼도 진짜 이쁘거든요. 저는 여기 생얼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도 살짝 관수를 지금 해주고요. 참 예쁘게 잘 키웠어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에오니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저기 보시면 이 얘기 한번 볼까요? 이 얘기는 로스코프 요거 생얼인데 얘 너무 못생겨져 가지고 제가 풀분에다 옮겨 놓고 덩치 키우기를 하려고 제가 옮겨 놨어요. 그랬더니만 요렇게 그래도 옮겨 놓은 지 지금 1년 넘은 것 같아요. 요렇게 예뻐졌어요. 통통하니. 얘네들도 흙의 용량이 충분해야 돼요. 그만큼 관수를 좀 잘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화분을 바꾸는 게 가장 큰 게 그 관수 용량을 조금 늘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 요 다육이는요 되게 너펄너펄 했었는데 제가 자 여기 애기들을 키워내려고 요의 주변으로 있던 큰 잎들을 다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지금 이렇게 진짜 뺑돌이로 너무 예쁘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녀석도 화분이 바짝 말랐습니다. 자, 관수를 조금 해주고. 이렇게 바짝 마른 애들은 흙이 화분하고 공간이 떠 있어가지고 물을 줘도 물이 다 그냥 흘러내려요. 자, 그 다음에 얘 핑크드림. 자, 핑크드림. 자, 요 핑크드림을 한번 보면, 자, 요 녀석도요, 대품 사이즈인데, 얘가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너펄너펄한데 제가 그 너펄너펄한 잎들을 전부 다 가위집을 냈어요. 가위집을 내가지고 자 사이사이에 있는 애기 얼굴들이 좀 똘똘해지라고 제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얼굴 사이즈를 좀 빠르게 조금 줄이면서 그 다음에 자 올라오는 애기들이 좀 더 예쁘고 똘똘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면 잎이 지네들만 햇볕 보려고 엄청 크잖아요. 밑에서 애기들이 크고 있는데 물론 애기들도 너무 어린 애들은 강한 햇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강한 바람에서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자 일단은 햇볕이 있어야 애들이 똘똘하게 크고 쓸데없이 목대가 길게 자라지 않으니까 그렇게 조금 잘라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얘를 거의 뭐 한 달 전쯤에 요 가위집 내준 거거든요. 근데도 요게 지금 이렇게 하엽으로 안 갔잖아요. 그만큼 얘는 하엽을 내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엽을 내는 순서가 있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가위집을 냈다고 해서 이 애를 하엽을 내지 않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하도 잎이 커서 이 애기를 가려서 제가 여기 잘라줬거든요. 자, 지금 이 잎도 마찬가지예요. 요 잎도 제가 잘라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 하엽으로 안 갔죠. 저 밑에 있는 애들부터 먼저 하엽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 하엽을 빨리 내라고 이걸 띄워준다? 노노노. 그게 아니라 햇볕 경쟁을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자, 햇볕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를 이거 잘라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하나 더 여기 잘라줍니다. 여기 한 번 더. 그래서 바람길도 좀 만들어주고 어차피 아래로 쳐져가지고 이렇게 안 이쁜데 요거를 그대로 냅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바람도 더 잘 통하고 목대 사이사이에 잎을 강제로 뜯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엄청 좀 부담스랬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띄어서 얼굴 살짝 좀 못생겨지면 어때요? 뭐 이거를 우리가 이 얼굴을 완성 얼굴을 볼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애들 통통 한 통 이제 통통 잘 시켜주고 대신에 강제로 뜯어내지만 않고 이렇게 해서 윗면에 여기 목대 사이사이에 바람만 잘 들어가도록 하얗게 이렇게 떼어줘요. 다시요. 제가 요 얘기 이게 완성형이 아니잖아요. 이게 완성형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많이 스트레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집을 내주면 지네들이 때가 돼서 하엽을 다 내어줄 거니까 아까 보셨죠? 하엽 안 내고 있는 거 한 달이 지나도록. 자, 이렇게. 자, 다육이 여름 케어 애완염소 가이드 이렇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